안녕하십니까, YJ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GTX-D 노선 호재가 있는 장기동 아파트 중 77평형의 대형 평형이고 경매 시작가가 5억 5,790만원인 경매 물건으로 가장 임차인이 의심되는 특수 물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물건은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 중 리스크가 크지 않아 가장 임차인에 대한 실전 스터디 재료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살펴보시기 전에 본 YJ 부동산 채널에 보시면 GTX-D 노선 호재로 장기역 아파트의 안전마진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설명란에 주소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물건은 김포시 장기동 현대홈타운 2단지로 서울시청에서 약 28km 떨어져 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내 GTX-D 노선이 예정된 장기역에서 직선거리로 350m 정도이고 도보로는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 정보 및 실거래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2001년에 건축되었고 세대수는 총 1326세대 15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 맡았습니다. 최고 거래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10월 7일 212동 11층이 8억 4,50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로 거래된 아파트가 해당 물건과 같은 212동이고 층도 바로 밑 10층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212동 1층이 12월 22일 7억 8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해당 평형의 매물의 호가는 8억부터 10억 사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층 같은 경우 8억도 보입니다. 아파트 컨디션에 따라서 시세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철저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입찰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그림은 3D 화면으로 본 해당 물건의 위치입니다. 이 두 개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현 시간 기준 전망이 좋고 남서향의 일조량은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임차인으로서 배당에 참여하겠다고 법원에 정식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유동화 회사로 채권자 변경이 되었고 변경된 채권자에 의해서 임차인 배당 배제 및 금융자료 요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허위 임차인으로 의심을 한 채권자에 의해서 배당 이의제기 신청이 들어왔으므로 채권자는 배당 기일에 구두로 이의 신청을 하고 배당 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 소송 절차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적으로 배당 이의 제기 신청이 될 때 배당액을 공톡하고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배당이 된 후 소송에서 이의된 채권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비로소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낙찰 후 배당 이의 제기 소송에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정상적인 계약서이며 진성 임차인임을 소송에서 주장하게 될 것이고 명도 소송 및 배당 이의 제기 소송이 최종 종결될 때까지 점유할 가능성이 큽니다. 배당 이의 제기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여 배당을 받을 경우 낙찰가와 비교하여 미배당금이 있을 때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명도가 가능하고
배당 이의 제기 소송에서 임차인이 패소하여 배당료가 확정되어도 계속 대항력을 주장하면 인도명령이나 명도 소송을 통해서 명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 이의 제기 승소 후 인도명령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인도명령이 인용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명도 관련 판례를 스터디하여 처음부터 인도명령을 전략적으로 신청한 후 인용이 안 되면 명도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채권자의 배당 이의 제기로 낙찰자의 명도 소송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명도 소송을 바로 진행하여 가장 임차인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1순위 유동화 근저당 채권자가 후순위 가압류 채권을 NPL로 저가에 양수도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배당 못 받은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더욱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 2020년 7월 15일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므로 일단 진성 임차인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입신고 후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보통인데 상당한 시간차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의심할 여지가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정일자가 늦었다고 가장 임차인일 확률은 높지만 심증만 가지고 가장 임차인이라고 100% 단정지어 진행하는 것은 무리이며 심증을 뒷받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명도 소송 중에도 임차인에게 낙찰자가 경매 방해죄로 압박한다면 의외로 사건은 빨리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유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매 방해죄는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판례를 적절히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압박한다면 압박이 못 견뎌서 빨리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임차인이 징역형 판결을 받은 아래 두 개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도 소송에 대한 다양한 판례를 스터디하여 인도명령 신청 시에 적절히 사용한다면 인도명령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채권자의 무상 거주 확인서와 배당 배제 주장 여부에 따라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결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무상거주 확인서 작성으로 배당을 받지 못한 판례와 건물 명도 소송에서 대항력을 인정한 판례, 인정하지 않은 판례의 사건 번호가 다음과 같이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입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교통환경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장기역 3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로 장기역에서 김포공항까지 24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직행 광역 마을버스 정류장이 단지 앞에 위치해 있고 서울로 한 번에 가는 직행버스가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48번 국도와 김포 한강로를 통해서 빠르게 통진 강화 방면 올림픽대로 일산 신도시 외곽순환 고속도로로 접근이 가능하여 서울과의 접근성 등
교통 환경은 대단히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 환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장기초등학교, 푸른솔초등학교, 고창초등학교, 장기중학교, 푸른솔중학교, 고창중학교, 장기고등학교가 있고 장기역 인근 학원가 등이 단지 앞에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도 양호하다 하겠습니다. 상권 및 편의시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마트, 홈마트, 장기도서관, 라베니체 상업시설, 롯데마트, 뉴욕 고려병원과 장기역 사거리에 상가 및 은행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상권 및 편의시설도 매우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환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대수로 산책로, 한강중앙공원, 솔레공원, 고창공원, 솔터체육공원, 운유산 산책로, 허산 산책로, 가연산 등산로 등 자연환경도 상당히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동 주변으로 GTX-T 노선 등 교통환경이 개선될 예정에 있습니다. GTX-T 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GTX-T 노선은 장기역에서 출발하여 검단을 거쳐 서울 용산까지 직통으로 연결될 예정에 있으며 인천 2호선 연장선은 인천, 김포, 일산, 킨텍스로 연장하여 GTX-A 노선과 연결되어 삼성역까지 빠르게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호선 연장은 지자체 협의로 진행 예정이고 강화 계양간 고속도로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으며 23년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의 추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의 프리미엄이 보장된 GTX 노선의 수혜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주변의 실거래 최고가와 시세 흐름을 예의주시하여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으로 현재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가를 산정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급매물의 시세 파악 후 입찰가 산정 시 기준으로 삼으시고 경매는 저가 매수 전략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만 접근하고 급매물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이 가능한 9억 이하 대형 평형 실수요자분들께 추천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특수 경매 물건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임차인들을 상대로 협상과 병도소송 등 다뤄본 경매 경험자들이 아닌 이상 일반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부담되는 물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채권자가 배당 이의 제기를 하였으므로 난이도가 큰 물건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채권자의 배당 배제 신청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낙찰가도 시세보다는 적겠지만 큰 차이를 보이며 낙찰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낙찰자의 명도소송은 코로나 때문에 6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회비용 또한 미리 고려를 하여 낙찰가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도 후 빨리 임차를 하여 임대차 세팅을 하거나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묶여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임차인의 특수물건의 경우 가장 임차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보통 큰 수익을 남겨주지만 가장 임차인이라는 심증이 강하게 들어도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 인도명령이 인용되지 않고 명도소송에서도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배당 배제 신청으로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고 대항력을 인정받아 낙찰자가 임차 보증금을 인사한다 하더라도 낙찰가와 인수금액의 합이 시세와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는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수물건의 경우 단순해 보인다고 방심은 금물입니다. 당사자들 간에 예기치 않은 다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GTX-D 노선 호재가 있는 장기동 아파트 중 77평의 대형평형이고 경매의 시작가가 5억 5,790만원인 경매 물건으로 가장 임차인이 의심되는 기본적인 특수물건 공략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단순 경매 물건만을 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 후에도 삭제치 않을 예정이니 컨텐츠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